네, 저희가 첫째 시간에는 사회보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일부를 같이 공부하면서 국민연금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고요. 이어서 이제 국민연금의 가입자, 그 다음에 그거의 특징들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실제로는 굉장히 오래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을 그 대상으로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직업연금들, 뭐 군인연금이라든가 또 뭐 사학연금이라든가 또 공무원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굉장히 비교되는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비교 차원에서 국민연금이 수령액도 적고 또 다른 어떤 특수직연금과 비교했을 때 혜택들이 일반 대다수 국민에게 혜택들이 주어지는 혜택들이 좀 적다. 그래서 어떤 연금 제도들을 좀 변화, 개혁해야 된다라는 어떤 목소리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특수직위 연금들에 대한 어떤 그 개혁 작업들도, 논의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러한 국민연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연역을 좀 살펴보자라고 하면 1970년대에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사회복지제도들이 조금씩 자리 잡아지고 정책들이 펼쳐나가짐에 있어서 실제 노후의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그 다음에 그 도시화되면서 실제 농촌에서의 인구들도 줄어들고 농촌의 인력들도 줄어들고 그러한 부분들을 노후의 문제를 어떻게 국가에서 책임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보았을 때 당장 이웃국인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들,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다양한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미래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역을 좀 보면 1973년도부터 이제 국민복지연금법을 만들어서 86년에 국민연금법을 제정해서 실제로 국민연금 제도를 1988년에 우리나라의 86 아시안 게임과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요. 노태우 정권의 그 시기에 국민연금 제도를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일 때, 그 다음에 1992년에 이제 적용 범위를 좀 확대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자 지금은 실제로 이제 모든 그 근로자가 있는 어떤 그 직업이면 직종이면 그리고 1인 사업장도 하실 수 있죠. 또 개인 자영업자들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시책들 펴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필요하시면 나중에 화면에서라도 좀 정지 화면에서라도 연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금의 유형은 이제 크게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그 다음에 사회부조식, 그 다음에 사회수당식, 그 다음에 퇴직준비금, 그 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보험금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사회부조식이냐, 공공부조식이냐, 사회보험식이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내용들은 아까 비교 검토해 보셨던 사회보험에서의 다양한 어떤 특징들에 따라서 조금 구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노후의 어떤 보장들이기 때문에 근로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정 부분 기여금을 각출해서 그것을 개인 어떤 계좌로 만들어서 적립을 하고 그 금액들을 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국민연금을 수령하신 연금 수령 연세가 되셨을 나이가 되었을 때 그 비용들을 가지고 개인이 납부한 금액, 이용자가 납부한 금액, 그 다음에 국가에서 운영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수익들을 합친 국가의 기여금을 합쳐서 해당되는 그 급여를 국민연금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인데요. 즉 가입 대상입니다. 보험 가입 대상. 뭐 교재에도 좀 잘 나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좀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좀 보자 하면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모두 가입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법 제6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법률에 의해서 공적연금을 받는 분들, 공무원이었거나 군인이었거나 또 사립학교 교직, 특수직 연금들이죠. 그런 연금을 가입하셨던 분들, 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 특수직 근로자 등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본국법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법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연금 혜택을 주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정책들을 좀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인데 미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그 나라의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에 대해서도 국민연금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는 상호주의 정책들을 좀 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또 연금보험료의 납부, 또 급여의 수급 요건, 또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해서 사회보장 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입 대상자는 뭐 사업장 가입자, 뭐 지역 가입자, 그 다음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의미를 하고요. 임의 가입자는 말 그대로 뭐 제가 퇴직 후에라도 아직 소득이 더 있어서 임의로 신청을 하고 또 그런 어떤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총 네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당연 가입자는 강제가 되는 거고요. 또 가입이 임의에 맡겨진 것이 바로 본인의 사유에 따라 맡겨진 것이 임의 가입자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장 가입자 뭐 당연히 뭐 다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 모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 기관으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당연히 사업자 가입자가 되고요. 지역 가입자가 사업장 가입자에 되면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로 가고 지역 가입자는 상실됩니다. 저희나라는 이제 지역과 사업장이 통합돼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산으로 자동으로 국민연금에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또는 직장을 잃어서 지역으로 하면 본인이 지역 가입자로 신청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그 납입하였던 보험과 그 계정이 그대로 이어져서 지역 가입자로 변환이 되어서 지역에서도 일정 계속 지속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임의 가입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 가입자, 여기 당연직 가입자로 되어 있던 분 없는데도 불구하고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입 신청을 하면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죠. 즉 어떤 부분이냐면 임신부라든가 아니면 평생 직장을 안 가졌거나 왜냐하면 전업주부로 사셨던 분들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인이 60세가 되기 이전에 제가 가입하고 싶어요. 뭐 법에 정해져 있는 테두리에는 없었지만 내가 소득에는 없었지만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보험에 가입해서 기여금을 납부하고 나의 노후를 좀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들, 또 수급자들,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 가입자 등의 배우자 등 그동안에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본인이 임의 가입을 할 수 있고요. 또 임의 계속 가입자라고 하는 분들은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도달로 인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지만 가입 기간이 부족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금액이 작아서 가입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20년 이상으로 늘려서 조금 더 많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연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신청해서 계속 더 보험료를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이제 임의 계속 가입자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서 가입자의 어떤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어떤 가입자의 형태까지는 알아봤고요. 두 번째가 급여 부분인데요. 국민연금의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상환일시금, 분할연금 등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때, 또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자일 때, 그리고 또는 60세가 되었을 때.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5개년에 의해서 일정 년도 지나면 이제 점점 연금액 수령액이 60세에서 이제 65세까지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당되는 연도에 퇴직하시는 연도에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2페이지에서 273페이지에 표 11- 연금급여별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이 요약돼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상환일시금 이런 것들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국민연금의 재원입니다. 재정적인 기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건데요. 국민연금의 급여 비용의 재원 조달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또 이를 근거로 조성되는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잘 표로 정리한 것처럼요. 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월봉 기본급 100만 원이다. 기본소득액이. 그럼 여기에 4.5%. 그다음에 회사가 4.5%. 그래서 이 합쳐진 9%, 제 기준소득 월액의 9%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19년 현재 9%입니다. 근로자, 사용자가 동일하게 2분의 1씩 납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이미 계속 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이 9%의 어떤 보험료를 다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기준소득 월액이 100만 원이다. 그럼 제가 뭐 4만 5천 원 4.5%니까 4,500원이죠. 100만, 10만. 4만 5천 원이네요. 4만 5천 원을 제가 내고 회사에서 4만 5천 원을 내서 9만 원을 제 개인 계정에 연금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업장 가입자 외에는 실제 9만 원을 본인들이 다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납부와 관련된 것들은 실제로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각 개인분들에게 다 통지를 해서 하게 되고요. 또 실제로는 원천징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가 원천징수 급여가 나가기 전에 그 부분을 뺀 나머지를 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험료는 회사에서 일괄로 근로자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근로자의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징수해서 그것을 보험공단에 일괄로 납부를 하게 되는 그런 재원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교재 274페이지에 표 11-3을 보시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변화 추이 및 조정 이렇게 해서 사업장 가입자, 그 외에 많은 지역 가입자들을 다 포함을 해서 9%에 대한 납부 체계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적연금의 다층 체계는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노후의 빈곤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IMF에서는 3층 체계를 좀 주장을 하고 있죠. 최소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노후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이나 또는 사회보험 정책들이 3가지 정도의 층계를 좀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ILO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 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IMF에서 얘기하고 있는 노후 연금에 대한 방법은 첫 번째가 가장 어렵다라고 그러면 공공부조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방식입니다. 1단계 연금을 좀 제공하는 방식이고요. 2단계가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어떤 노후의 보장을 위한 어떤 연금들을 체계를 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가 그러한 분들이 민간보험이나 사적 연금을 통해서 여유 있는 분들은 좀
미리 노후 준비를 해서 노후에 생활의 안정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그 세 가지 정도는 갖춰야 된다. 빈곤층에게는 공공부조를 통해서 노후를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직장 평범한 어떤 분들에게는 공공부조뿐만 아니라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빈곤층으로 떨어졌을 때는 공공부조의 방식으로, 또 건강한 분들은 본인이 사회보험을 납부함으로써,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사회보험을 납부함으로써 노후에 소득보장 제도를 좀 확립을 하고, 세 번째, 좀 더 여유 있는 분들은 개인의 노후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들을 좀 민간보험을 통해서 사적연금을 좀 가입을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그런 어떤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는 공적연금 체제의 4층 체제를 이야기하는데, 방금 IMF에서 이야기했던 3층 체계에다가 하나 더 해서 사적연금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개인들이 사적연금들을 민간보험뿐만 아니라 사적연금까지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다양한 노후보장 제도를, 계층의 또 소득 수준에 맞는 노후보장 제도를 좀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연금을 공부를 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을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자,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체제가 잘 돼 있고 그런 어떤 조직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많은 외국가의 사례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건강이나 보건에 대한 어떤 그 욕구들을 해결하는 데 아주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칭찬받고 있는 어떤 분야, 사회보험 분야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간혹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맹장이 갑자기 터져서 수술을 하면 사회보험이 없을 경우,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또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지출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비보험 분야이거나 아니면 그 건강보험 혜택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 부담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맹장 수술을 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당장 그 119에 실려 가셔도 수술하시고 2박 3일 퇴원까지 아니면 3박 4일 퇴원까지 진료를 하셔도 개인 부담이 한 2, 30만 원 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러한 맹장이나 있던 보험에 들어가는 부분들, 보험에 대한 수가라든가 아니면 진료, 그 다음에 투약에 대한 어떤 많은 부분들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비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들이 실제 부담해야 되는 개인 부담액이 외국의 다양한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굉장히 적거나 그 비용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들이 현실에서 알 수 있는 어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어떤 특징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보면, 국가가 개입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문제, 그러니까 보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원리를 통해서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해서 의료 문제로 발생되는 다른 경제적인 부담이나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리고 국민의 의료 비용을 사회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서 공동체적으로 좀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건강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연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소득이 있는 시간에서부터 은퇴하는 60세까지라는 기간이 장기간 인생의 어떤 그 주기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해마다 1년의 단기보험입니다. 그래서 1년에 그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그 보험료에 대한 어떤 수익들을 다 따져보고, 예를 들어서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운영을 해보았을 때 그 의료보험이나 의료 비용들, 또 다른 국민들 전체의 어떤 의료보험 그 지출 수준을 따져서 내년도의 보험료액을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단기보험의 어떤 특징들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의료보장제도로서의 건강보험 방식은 이제 사회보험의 방식, 또 국민건강보험 방식,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방식이 있고요. 또 미국, 영국이나 서구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보건서비스 정책들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방식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국가보건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의 의료 문제를 모두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 의사가 되면 국가의 관리를 받으시죠. 그래서 의사의 급여를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월급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그래서 의사의 직을 명예로 하시고 봉사직으로 하시겠죠. 왜냐하면 평생 국가의 공무원이다, 이렇게 봉사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 방식은 보험자가 보험료를 미국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의료보장 제도를 가입되어 있는 사회보험 상품을 사서 그 상품을 가입을 하고 그 상품 제가 사고가 나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처럼 제가 평상시 안 아플 때는 일정하게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병원을 가야 할 경우에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 보험의 혜택을 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방식과는 조금 다르고 또는 국가보건서비스 방식과는 좀 다른 서구의 사회보험 방식으로 진행되는 의료보장 제도의 방법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별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제도의 기능과 역할들은 첫 번째 가장 큰 것이 의료에 대한 보장입니다. 돈이 없어서 국민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데도 병원을 못 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좀 없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 전체가 의료에 대한, 보건에 대한 그 보장성, 위험성들을 좀 공유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겐 크지만 다수의 국민이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금액을, 재원을 적립함으로써 부담을 좀 줄여나갈,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중에서 의료보장 기능이고요. 두 번째가 이러한 그 기능들을 통해 사회연대를 좀 해나가자, 사회통합을 해나가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라고 해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저소득자의 경우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율이 자기가 받고 있는 보험료율에서 일정한 비율로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4.5%나 아니면 5%나 100만원 받으시는 분이 5만원 내시는 거나 아니면 1000만원 받으시는 분이 예를 들어 100만원 내는 거나 보험료들은 좀 부담액이 다르지만 실제 병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금액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적게 내는 사람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건강에 대한 혜택들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의료보험 관련된 연역을 좀 살펴보면요. 1963년, 아까 건강보험은 73년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의료보험은 1963년서부터 의료보험을 제정을 해서 300인 이상 사업자가 임의가입 형식으로, 그 다음에 근로자와 농업인이 가입해서 진행을 해왔죠.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들을 쭉 거쳐서 1988년에 농어촌 지역도 의료보험을 실시를 하고 5인 이상 사업자의 근로자들 다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이렇게 구별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들을 통합해서 1997년에 국민의료보험법을 만들고 89년에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하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들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 통합 적용을 하고 일괄 보험을 징수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어떤 과정들까지도 거쳐와서 현재의 어떤 제도들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불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제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로 좀 구별을 하고요. 또 모든 사업장에 계신 근로자 또는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다 직장 가입자로 구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는요, 크게 이제 현물급여, 그다음에 현금급여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급여는 서비스를 받는 거죠. 요양급여라든가 뭐 건강검진이라든가. 그래서 보통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이제 해마다 12월 31일까지 당해년도에 어떤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가입을 하지 정기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분이 예를 들어서 암이 걸린다거나 어떤 질병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에 좀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급여에 있어서는 요양비, 또 장애인 보장구, 또 본인 부담액 상한제, 또 임신, 출산에 대한 진료비 등은 현금성 어떤 경비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의 방식인데요. 자, 네 번째가 이제 재원입니다. 재원 조달 방법은 정기적인 기여금 및 보험료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가부담, 그리고 일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본인 일부 부담액 등을 통해서 재원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용자가 30%, 국가가 20%, 가입자가 50%, 또 지역 가입자들은 세대별로 해마다 보험료를 산정,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은 1년의 단기성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년도에 책정된 어떤 보험료들을 일괄 직장 가입자의 경우 또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 다 세대별로 개인별로 다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월액 보험료가 보수 월액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하는데요. 또 경감률 등이 또 있죠. 예를 들어 가족 수가 많다거나 아니면 어르신을 조부모를 모시고 산다거나에 따라서 좀 할인율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경감률이 조금 차이가 개인별로 나기도 하는데요. 2019년 현재를 보게 되면 보험료율은 보수 월액의 약 6.46% 정도가 납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가입자의 재산, 소득,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참작해서 국가에서 정한 국가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후에 여기 점수에다가 보험료 부과 점수에 대한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해서 납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재 점수당 금액은 189.7원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보험료들을 개별 세대별 아니면 직장 가입자별 다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어서 그 산재보험에 대해서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은요 조금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